베트남의 지도자 호치민이 평생 머리맡에 두고 교훈으로 삼았다는 책. (2011년) 대법원이 꼽은 세계 3대 명판관은 솔로몬 포청천, 그리고 조선 명탐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던 바로 이분.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성을 축조하는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준 세기의 과학자, 그리고 과골 삼천이라 복사표에 구멍이 3번이나 뚫리도록 책상에 앉아 일평생 500여 권이 넘는 저술을 남긴 대학자.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수사로도 부족한 탁월한 경륜가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뛰어난 학자요 천재인 다산 선생이 재테크의 방법, 부자 되는 길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벌써 메모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좋습니다. 거중기를 만드는 법이나 백성을 섬기는 법보다는 더 귀가 솔깃해지는 부자 되는 길, 다산 선생에게서 배워볼까요? 전남 강진군 도안면 만덕리, 이곳에는 대학자 다산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새겼다는 글씨 정석바위, 그가 직접 팠다는 샘물 약천, 그가 차를 끓여 마셨다는 다조바위. 유배가 끝난 뒤에도 이곳 물고기들의 안부를 물었다는 그가 직접 만든 연못. 200년이 더 지났건만 이곳에 머물렀던 한 거인의 숨결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연못을 만들고 서가를 꾸며 공부할 만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던 다산이 이곳에서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포, 즉 텃밭을 손수 경영한 일이었습니다. 고향에 살면서 과원이나 채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국상으로 바쁜 중에도 만송 10그루와 노송나무 1쌍을 심었다. 만약 지금 내가 집에 있었다면 뽕나무가 수백 그루에 젖붙인 배가 몇 그루여 옮겨 심은 능금도 몇 그루는 되었을 것이다. 그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 기양아의 한 대목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초당 근처에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먹을거리는 자급자족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꾸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산의 부자 경제학,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공부를 핑계대고 생활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또한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돈벌이를 비루하게 여겨 군자가 어떻고 성인이 어떻고 하며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스스로 경제를 꾸려갈 부지런한 마음 자세, 돈벌이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다산의 부자론 그 첫 번째입니다. 유배가 풀려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검단산 아래 인삼포를 직접 경영했습니다. 유실수를 심고 채소밭을 가꾸며 뽕나무를 길렀고 닭을 치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어린아이에게도 집안의 노인에게도 일을 시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이유가 있지요. 내가 보니 잘 사는 집에서는 5살 나이에게는 솔개를 쫓게 하고 노인에게는 칠글구와 노끈을 만들게 해요. 그런 집은 식량을 근심하지 않아요. 5살이 넘으면 모두 그에 적합한 역할을 줘야 합니다.
네, 여기서 타산의 부자 경제학 하나 더. 모두가 합심해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부는 축적된다. 한 사람만 뼈가 빠지고 나머지는 놀고 펑펑 쓴다면 부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 참으로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려면 돈을 잘 쓰기도 해야죠. 타산 선생은 돈 쓰는 법에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엽전 10괴미 이상은 쉽게 쓰고 엽전 한 푼, 두 푼은 아껴 쓸 것. 작은 돈을 함부로 쓰면 목돈 만들기가 어렵고 큰 돈을 써야 할 때 주저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니 푼돈은 알뜰히 아껴 쓰되 써야 할 돈은 과감하게 써라. 자, 집안 걱정 말고 이 돈으로 네가 다녀오고 싶은 곳들을 다니며 공부를 하거라. 타산이 강조한 또 하나의 부자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라는 것이죠. 성호 이익 선생이 젊은 시절 몹시 가난했다. 가을에 거두는 것이 고작 12석. 하지만 이것을 12달로 분배하고 열흘 뒤 양식이 떨어지면 즉시 따로 다른 물건을 마련해서 변통에 팔아 곡식을 구해 죽을 끓이게 했다. 3달 초하루가 되어야만 비로소 창고 속의 곡식을 꺼내 먹었다. 이렇게 하니 중년이 되자 살림 규모가 24석으로 말년에는 다시 60석으로 늘었다. 참 좋은 방법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자급자족하고 가족들이 모두 협력해서 일하고 아껴 쓰면서도 투자할 때는 과감하고 또한 규모 있게 소비를 하라. 참으로 탁월하고 합리적인 부자 경제학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으로 베푼만한 것이 없다. 도둑이 뺏어갈까 염려하지도 않고 불에 타 없어질까 걱정하지도 않는다. 소나 말에 실어 운반하는 수고로움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능히 죽은 뒤에까지 지니고 가서 아름다운 이름이 천년토록 전해진다. 천하에 이 같은 큰 이익이 있겠는가? 단단히 잡으려 들면 들수록 미끄럽게 빠져나가니 재물이란 미꾸라지다. 내게 있는 것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없는 것만 갈구하는 마음이 가난의 근원이라 선생은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늘 높은 집과 큰 수레에 목말라 하며 죽을 때까지 미혹을 못 떨치고 오로지 저것만을 바란다. 하여 이것이 누릴 만한 것임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의 깊은 가난. 그 해결책도 선생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장부터 하는 것. 아니돼요. 성리학자인 그가 불교 경전의 말씀을 준다는 설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열린 생각은 우리 시대 학계의 화두인 학문의 융합 통섭과도 통합니다.